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싼 올류 투싼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 차를 이제 시승을 하고 나서 느낀 게 어,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시승을 해보니 그 운전에 대해서 시승을 말할 게 더 많더라고요. 운전 특히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이야기가 할 게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외장부터 리뷰를 할게요. 어, 이 차는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복잡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 특히 옆모습이 그런데 저 펜더에서 앞 펜더에서 넘어오는 저 선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는 저 선과 뒷 펜더 저 옆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복잡해서 어, 옆에서 보면은 좀 디자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음, 심플한 디자인, 심플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를 좋아하는데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으로 가면 음, 마치 송곳니 같이 이렇게 어, 테일 램프들이 저렇게 뾰족뾰족 있는 것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근데 마음에 드는 거는 저 좌우로 이렇게 지나가는 저 라이트의 그 빛, 빛의 퍼짐이 되게 일정하더라고요. 음, 한 곳이 밝고 한 곳이 점점 어둡고 뭐 그런 게 없이 일정한 밝기로 있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어, 뒤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저, 저 밝기가 일정하지 않고 한 곳이 밝다가 어두웠다가 또 밝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소나타는 눈에 거슬리는 부분인데 투싼은 밝기가 일정해서 좋습니다. 투싼에서 제일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앞부분이죠. 앞부분 중에서도 특히 저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아주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어, 비늘 같은 디테일들이 낮에는 숨어 있다가 이제 저게 DRL이 켜지면서 저렇게 나타나는 게 아주 재밌는 형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디자인이 특징적이고 재밌는데 나머지 부분은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어, 디자인이 외관과는 반대로 오히려 너무 심플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좀 눈이 머물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양쪽에서 이렇게 실버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오다가 가운데로 이렇게 폭포처럼 내려오고 큰 형상은 그게 다인데 형상적으로는 좀 너무 심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내려오는 부분도 이제 깔끔하게 민자로 만들기 위해서 뭐 물리 버튼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뭐 나압 같은 것도 없애버렸는데 특히 볼륨 같은 부분은 어, 나압이 있어서 또르륵 돌리는 게 확실히 편한데 어, 저 부분은 터치로 돼서 일일이 한 번씩 턱턱턱턱턱 눌러야 되는 게 조금 성가십니다. 저는 특히 볼륨 같은 경우에는 어, 저런 식으로 터치로 하면은 터치로 했다가 이제 납으로 돌아온 사례가 이제 혼다 차들이 있었죠. 혼다 시빅이 예전에 저렇게 터치로 있었다가 다시 이제 납으로 돌아왔는데 이 차를 운전하면서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오토파일럿 기능입니다. 핸들 조향과 그다음 앞차 간의 거리 다 오토로 잡아주고요.
거리 잡는 거라든지 차를 차선 안에 집어넣는 거라든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꽤 세련되게 움직이고요. 아직까지 근데 조금 왼쪽 방향입니다. 조금 좀 허둥대는 느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속도를 110km 맞추고 가다가 앞차하고 거리가 짧아지면은 조금 허둥대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게 있어요. 멀리서부터 천천히 서서히 밟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항상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다른 차들도.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풀 디지털 계기판은 아니고요. 가운데만 디지털 계기판인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저 위에 너무 많은 숫자 정보가 한 군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읽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운전하면서. 근데 이거를 운전해 보니까 이 미래 자동차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맛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일단 올라왔을 때 속도만 맞춰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차가 알아서 가주는 거죠. 앞차와의 거리도 맞춰주고 차선도 맞춰주고. 의외로 이 부분이 꽤 자유롭습니다. 제가 요즘 나오는 현대 기아차들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요 윈도우 스위치들이 너무나 좀 싸구려 재질들인 거예요. 만져보거나 딱 봐도 좀 싸구려 재질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게 상당히 좀 불만입니다. 이 자동차 설정을 가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림들, 자동차 그림들이 하나같이 엉성해요. 너무 엉성해. 이건 마치 차를 외관하고 실내 디자인은 엄청 신경 써서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픽은 그냥 대충 아무 신경도 안 쓴 그런 그래픽을 한단 말이죠. 이거 봐봐, 이게 무슨 차야 이게. 기껏 차를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픽을 아무 성의 없이 저렇게 만드는 게 참 불만이에요.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 그 3D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응용해서 여기다 만들면 얼마나 멋있고 깔끔하게 나올 텐데, 너무 성의 없이 만드는 것 같아서 이게 계속 아무도 지적을 안 하니까 그런지 계속 신차 나올 때마다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아이오닉 6 나온 것도 보니까 이렇던데, 이거 좀 멋있게 좀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요 선바이저가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오토파일럿 기능이 또 좋은 게, 이런 막히는 길에서 그냥 세팅만 해놓으면 차가 알아서 갑니다. 차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앞차가 움직이면 또 앞으로 가고.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핸들을 잡고 완전히 쓰기도 할까요? 이런 막히는 길에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네요. 굳이 밟았다 뗐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핸들이 지 혼자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차 앞과의 거리도 자기가 맞춰서 가고, 그냥 속도만 맞추면
예를 들어 지금 39km인데 딱히 빠른 속도는 아니잖아요. 39km에 맞춰 놓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죠. 이 오토파일럿을 경험해 보니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걸 알겠습니다. 쓰나요? 완전히 쓰네요. 완전히 서고 출발도 할까요? 일단은 차들은 다 섰어요. 오, 출발도 하는군요. 와, 좋네. 좀 덥다. 공조의 통풍 시트 설정을 변경할게요. 이게 시계 찾기가 조금 어렵네요. 화면에도 없고 여기 밑에도 없고 여기 내비 위에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요 후방 카메라는 운전 중에도 켤 수 있는데요. 요 버튼을 누르면 켤 수 있는데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면은 잘 안 보이네요. 이거를 닦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계기판 디자인은 딱히 기본형이라 그래서 그렇게 뭐 깡통 같지 않고 뭐 디자인 자체는 예쁜데 단점이 있다면 RPM 타코미터가 바늘이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0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거라서 약간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늘이 잘 안 보여요. 카메라 상으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운행 중에는 저 이제 바늘 끝이 어딘지가 잘 감이 안 옵니다. 고속도로 운전할 때 딱히 뭐 가속에 부족한 점은 없는데 갑자기 급가속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한 템포에서 한 템포 반 정도 느린 게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나옵니다. 급하게 이제 차선을 바꿔야 될 때가 있다거나 차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상황인데 한 템포 반이 느리게 되면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운전할 때 그 한 템포 반의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서 저는 그거 하나 때문이라도 이 차를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레인킵 어시스트를 키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운전할 때 이 차 스스로가 핸들을 이렇게 움찔움찔 이렇게 차를 맞춰서 가는데 기분이 뭐랄까 약간 좀 지 스스로 살아있는 꿈틀꿈틀거린다고나 할까요? 근데 뭐 그거를 뭐 별로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건 뭐 딱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또 그다지 거부감은 없습니다.